다가온 베이징 올림픽에 강원 전사들이 대거 출전합니다. 4년 전 국민들에게 선사했던 감동을 다시 재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3년 전 고성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기부금이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재민들이 제외돼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세 자릿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일 집단 격리 중인 강릉의 복지시설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도내 학령 인구 감소가 심각해 교육 현장에 고민이 깊습니다. 미래 교육 전환을 위해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베이징 겨울올림픽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원도 소속이거나 출신 선수들도 여러 종목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해 출전하는데요. 컬링 신화의 주역인 여자 컬링 국가대표 팀킴이 오늘 출정식을 여는 등 강원 전사들은 각자 종목에서 메달을 따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중의 눈빛으로 빙판 위에서 스톤을 밉니다. 표적을 향해 스톤이 잘 미끄러지도록 열심히 빙판을 닦는 스위핑을 합니다. 2018년 평창에 이어 2회 연속 올림픽 메달에 도전하는 여자 컬링 국가대표 팀킴이 연습에 한창입니다. 팀킴은 지난달 베이징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대회에서 숙적 일본에 2차례 패하며 탈락 위기까지 몰렸지만 가까스로 마지막 경기를 이기고 베이징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지난해 강릉시청의 새 둥지를 튼 여자 컬링 국가대표 팀킴은 오늘 출정식을 열고 전폭적인 지원 속에 메달 신화를 써내기 위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국민분들께서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그런 힘들이 다 모여서 저희가 포기할 수 없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베이징에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강원 전사들이 속속 태극마크를 달고 베이징 올림픽행을 확정해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스노보드 월드컵에서 사상 최초로 우승한 하이원 리조트 소속 이상호 선수는 올림픽에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 메달을 따내겠다는 각오입니다. 평창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던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의 간판인 김보름 등 강원도청 소속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최근 강원도청에 입단한 남자 쇼트트랙 에이스 황대헌도 메달을 노립니다. 현재까지 베이징 동계올림픽 국가대표로 확정된 강원도 소속이나 출신 선수는 28명, 출전 종목은 15개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지난 2019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가 그동안 모금한 기부 금액을 최근 사흘간 이재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부금이 이재민 모두에게 전달되지 않아 일부 이재민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김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고성군 토성면 사무소에서 산불 이재민들에게 기부금을 나눠줬습니다. 이 기부금은 2019년 이후 모금된 총액 2억 원으로 1인당 40만 5천 원씩 고성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됐습니다. 협의회는 산불이 시작돼 피해가 컸던 고성 지역 이재민들에게 기부금을 주기 위해 고성군에 문의했고 고성군은 이재민 비상대책위원회를 소개해줬습니다. 비대위는 490여 명의 주택 피해자 명단을 추려 협의회에 전달하는 동시에 문자 메시지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이 내용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산불 발생 3년이 지나면서 연락처가 바뀌었거나 처음부터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지 못한 이들, 현재 커뮤니티 활동을 하지 않는 이 등 여러 이유로 70여 명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정보가 없는 분들은 이름을 한 분 한 분 75명을 문자와 밴드에 올려서 이분들은 우리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걸 보시고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게다가 처음부터 주택 피해자에게만 기부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지정 기탁됐는데 이런 내용이 주택 이외의 피해자들에게 자세히 설명되지 않으면서 오해를 키웠습니다. 산불 관련해서 피해민이라고 한다 그러면 주택 및 산림, 그다음에 소상공인 이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다 이제 해당되는데 어떤 기부금을 전달할 때에는 산불 이재민들 전체를 놓고 논의가 돼야 되고 규정상 기부금은 3년 이내에 이재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모두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 이재민들을 도우려던 사회단체만 중간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왜 우리는 안 주냐, 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전화가 많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조금 힘들었어요. 협의회 측은 기부금 지급 대상자지만 여러 이유로 이 내용을 알지 못해 지급받지 못한 이재민들에게는 사흘 정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추가 지급하고 그래도 신청하지 않은 이들 몫의 기부금은 반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세 자릿수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은 오후 6시까지 89명이 확진됐습니다. 시군별로는 원주 22명, 춘천 17, 철원 15, 강릉과 홍천 각각 9, 고성 5, 동해와 정선 각각 2명 등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14,347명입니다. 동일 집단 격리 조치 중인 강릉의 한 복지시설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와 지금까지 20명을 넘어섰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강원도지사와 강원도 교육감 후보자의 선거 비용 제한액을 12억 4,600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소비자 물가 변동률과 인구수에 따라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1,4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선거 비용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 보전되고 10에서 15%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위기 실태와 과제를 점검하는 연중기획보도 희망을 준비합니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내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미래교육 전환이 시급한 강원도 내 교육 현장의 고민을 짚어봤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강원도 학생 수 감소는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0년 21만 명을 넘었던 도내 초중고 학생 수는 10년 만에 6만 명 이상 줄어 지난해는 15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다는 건데 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24년 13만 명대로 떨어지고 2027년에는 12만 5천여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저출산 여파로 인한 초등학생 감소폭이 특히 큰데 올해 7만 명대인 도내 초등학생은 2027년 5만 명대로 쪼그라들고 초등학교 1학년만 따로 보면 2024년에 신입생이 처음으로 1만 명 아래로 떨어집니다. 교육 현장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만큼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고 교원 정원은 줄이는 교육부 기조에는 변함이 없어 작은 학교가 많은 강원도 사정은 더욱 열악합니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학교 수나 학급 수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학급은 그냥 유지가 되고 있고 또 교육활동 같은 것들이 현재 개인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학급 단위,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산어촌뿐 아니라 도시에서도 신규 택지 개발 등으로 한쪽에선 폐교 위기가 반대로 또 다른 쪽에선 학교 신설 요구가 커지는 것도 부담입니다. 강릉만 해도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교육부가 제시한 동지역 학교 통폐합 기준인 전교생 240명 이하 초등학교가 이곳 옥천초등학교를 비롯해 5곳이나 됩니다. 젊은 분들은 다 아파트에서 다 하고 여기 전부 다 매 집집마다 나이 많은 사람들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앞으로 이제 재개발 대상 지역인데 애들이 없어요. 반면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선 회산지구에 초등학교를 신설해달라는 요구는 수년째 실현되지 못하고 있고 유천지구 유천초등학교는 삼수 끝에 겨우 신설됐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학령 인구 감소와 함께 코로나19 대유행 시대에는 오히려 작은 학교를 늘리고 교사도 늘려 한 명 한 명에게 밀착된 맞춤형 교육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와 함께 미래 가치를 배우는 생태교실을 운영해 강릉 운산초등학교가 본교로 승격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가는 추세로 하면은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육도 줄여버리려고 그러는데 저는 이럴 때 역발상을 해야 된다. 교육에 더 투자해서 정예 부대를 사람 수는 줄어들지만 훨씬 새로운 시대에 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들을 키워내면 학교가 사라진 곳에는 인구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교육당국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는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추진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도가 올해 기업 투자 촉진지구로 속초시와 평창군을 선정했습니다. 올해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3년 동안 해당 지구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기업은 기존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의 5%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폐수 배출 부과금 보조금, 물류 보조금, 전기요금 보조금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2015년부터 동해와 고성, 영월 지역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등 8곳을 기업 투자 촉진지구로 지정해 지원했습니다. 강원도가 설 명절을 맞이해 모바일 강원 상품권 40억 원을 추가 발행합니다. 지난 1월 3일 모바일 강원 상품권 85억 원어치를 발행했는데 8일 만에 완판됐습니다. 이번에 추가 발행되는 모바일 강원 상품권은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구매할 수 있고 개인은 10% 할인을 받아 월 30만 원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2월 모바일 강원 상품권은 2월 3일 오전 9시에 발행합니다. 올해 들어 강릉 남대천과 양양 남대천에 겨울철새 2,900여 마리가 도래한 가운데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의심되는 폐사체 신고를 상시 접수합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1월 전국 겨울철새 서식 현황 조사 자료를 보면 강릉 남대천에 전체 58종 1,600여 마리 겨울철새가 도래했고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이 높은 오리과 조류는 14종 500마리로 나타났습니다. 또 양양 남대천에 42종 1,300여 마리 겨울철새가 찾아왔는데 오리과 조류는 10종 456마리로 조사됐습니다. 추락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유아 손님이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음식점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018년 열린 창문 틈 사이로 2살 아이가 추락해 숨진 사고에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로 인해 피해자와 유족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릉시 사근진 앞바다에 폐군수품을 활용해 조성한 해중공원이 다이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달 폐군수품으로 해중공원을 조성한 이후 사근진 해역을 방문한 다이버들이 공원을 만들기 전보다 30%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바닷속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근진 앞바다에 경장갑차 등 폐군수품 4기를 투하해 113헥타르 규모의 해중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삼척중앙시장 청년몰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몰 활성화 사업에 선정돼 1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척중앙시장 청년몰은 국비 1억 원 등 모두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비대면 이벤트와 홍보사업, 내외부 알림체계 개선, 청년 상인 메뉴 개발과 컨설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삼척중앙시장 청년몰은 국비 15억 원 등 모두 30억 원이 투입돼 2019년 12월 문을 열었고 먹거리와 식료 점포, 뷰티와 수공예품 등 24곳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읽기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난독 학생을 위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2018년부터 한림대 언어청각학부 등과 함께 읽기 부진 학생에 대한 정밀 진단과 문해력 향상을 지원한 데 이어 난독 학생 지원을 위한 공공 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올해도 신청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거쳐 체계적인 난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